새벽 5시에 눈이 떠진다. 알람은 5시 10분으로 맞춰놨는데 몸이 먼저 깬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알람이 필요 없어졌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뻐근하다. 나이가 드니까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다듬어둔 무와 파가 보인다. 냄비에 물을 받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린다. 불을 켜고 멸치 한 줌, 다시마 2장을 넣는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이다. 나는 올해 57살이다. 25살에 결혼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다. 남편은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부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광주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였다. 남편이 집에 오면 식탁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전기세가 얼마, 월세가 얼마, 내들 학원비가 얼마. 종이에 하나씩 적으면서 돈을 나눴다. 여보, 이번 달은 좀 빡빡하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좀 더 벌면 되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결국 감당해야 하는 건 나였으니까. 남편이 보내주는 돈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공장 일을 계속했다. 아이는 둘이었다. 큰딸 다영이와 작은딸 하영이. 다영이는 지금 31고 하영이는 28이다. 그때 다영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하영이는 1학년이었다. 다행히 둘 다 같은 학교에 다녔다. 다영이가 동생을 데리고 등교했다. 나는 애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새벽에 공장에 가고 밤 8시 넘어서 돌아왔으니까. 아침에 나갈 때는 애들이 자고 있었다. 밤에 들어올 때는 애들이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도 애들이 굶지 않게 아침은 꼭 준비해놨다. 국 끓여놓고 반찬 꺼내놓고 밥은 미리 해놓고 다영이가 동생을 챙겨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다영이가 엄마 노릇을 했던 거다. 주말에도 잔업이 있으면 나가야 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애들 굶기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친구들한테 주눅 들면 안 되니까.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싶었고 새 옷도 사주고 싶었다. 다영이 등록금 낼 때, 하영이 운동화 사줄 때, 수학여행비 챙겨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다. 공장 일은 정말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기계 소리도 시끄러웠고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줄줄 흘렀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 식당에 갔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받아서 먹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빨리 먹고 다시 일해야 했다.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기뻤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번 달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부터 나와 말을 잘 안 한다. 눈도 잘 안 마주친다. 대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건 단답뿐이었다. 어느 날 거실을 지나가는데 다영이 방에 불이 켜져 있다. 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온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다. 또 늦게까지 뭐 하나. 나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버스 시간이 다 되어가 급히 나갔다. 버스를 타자 다영 생각이 났다. 지금 다영이는 뭘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나? 요즘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있지? 가꾸 마음이 쓰인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부엌도 어둡다. 다영이 방에만 불이 켜져 있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아침에 차려놓은 국과 반찬이 그대로다.
밥솥도 열어보지 않은 것 같다. 또 안 먹었네. 한숨이 나온다. 요즘 다영이는 밥을 잘 안 먹는다. 물어보면 학교에서 먹었다고만 한다. 그것도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다. 다영아, 밥 먹었어? 먹었어요.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 문 열어봐. 엄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다영이가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너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잖아. 새벽에도 불 켜져 있고.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다영이가 고개를 돌린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다영아. 네. 엄마한테 할 말 없어? 다영이가 입술을 깨문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다.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안 그래도 말라가지고. 알았어요. 다영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 않는다. 다음 날 저녁도 똑같았다. 다영이는 방에만 있었고 밥도 거의 안 먹었다. 사흘째 되던 날 참을 수가 없었다. 다영아, 나와봐. 이번엔 식탁에 앉혔다. 마주보고 앉아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다. 엄마 말 좀 들어. 너 요즘 이상해. 뭐가요? 말투부터가 이상하잖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다영이가 식탁을 내려다본다. 한참을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는 모를 거예요. 뭘 모르는데. 엄마는 항상 일만 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없었잖아요. 맨날 혼자 하영이 챙기고 밥 차려 먹고 학교 갔다 오고 엄마는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다영이 목소리가 떨린다. 꾹꾹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다. 그래도 엄마는 너희 먹여 살리려고 그랬던 거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이.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다영이가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다. 울고 있었던 거다. 근데 엄마. 전 그냥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이나 학원비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피곤해서 자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던데 전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다영이가 눈물을 닦는다. 손등으로 막 문지른다. 그래서 요즘 엄마 보면 화가 나요. 엄마 잘못도 아닌 거 아는데 그냥 화가 나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못했나? 왜 나만 혼자였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영이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나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냄비에서 식어가는 국물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평생 끓여온 네 국이 다영이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무였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영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다영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다영이는 항상 문을 닫아두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짐이 없다. 책상 위도 깨끗하고 옷장도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보였다. 급하게 들어가서 편지를 집어서 봤다. 엄마, 저 독립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다였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본다.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긴다. 다시 걸어도 똑같다. 문자를 보냈다. 다영아, 엄마야, 어디 있어? 연락해. 답장이 없어. 하영이한테 물어봤다. 하영아, 언니 어디 갔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영이가 눈을 피한다. 뭔가 아는 것 같다. 하영아, 엄마한테 말해줘. 언니, 어디 있는지. 언니가 말하지 말래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래요. 가슴이 무너졌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며칠이 지났다. 다영이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받지 않는다. 문자도 읽지 않는다. 카카오톡도 차단당한 것 같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하영이가 말했다. 엄마, 언니 남자친구랑 같이 산대요. 뭐, 언니가 남자친구 생겼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대요. 그 오빠랑 원룸 얻어서 같이 산대요. 머리가 멍했다. 다영이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다고. 아직 대학생인데 주소라도 알아? 몰라요. 언니가 안 알려줬어요. 그냥 연락하지 말래요. 왜? 왜 연락하지 말래? 하영이가 입술을 깨문다. 언니가 그랬어요. 엄마, 보기 싫대요. 엄마 생각만 하면 화가 난대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영이는 어디서 자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 달이 지났다. 다영이한테서 연락이 없다. 생일도 지나갔는데 아무 말도 없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걸까? 다영이는 나를 정말 싫어하는 걸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반찬을 입에 넣는데 맛이 없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옆자리 동료가 물어본다. 언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많이 상했어. 밥이라도 잘 먹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게 패였다. 눈가도 처졌다. 다영이는 이 얼굴을 보기 싫었던 걸까. 퇴근하고 집에 온다. 거실이 조용하다. 하영이도 학원 간 것 같다. 혼자 소파에 앉자 다영이 방문을 봤다. 여전히 열려 있다. 한 달째 그대로다. 일어나서 다영이 방으로 갔다. 다영이 냄새가 희미하게 난다. 베개를 안아본다. 눈물이 또 난다. 미안해. 다영아. 엄마가 진짜 미안해. 나는 한참을 그 방에 앉아 있었다. 다영이가 나간 지 6개월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장에서 조퇴를 해서 일찍 집에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다영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6개월 만이다. 다영아, 소리쳤다. 다영이가 멈칫한다. 천천히 돌아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다영이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을 한 거였다. 다영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영이 옆에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다영아, 너 지금. 다영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면 말했다. 죄송한데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다영이가 남자의 팔을 잡고 돌아서서 걸어간다. 다영아, 다영아,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하영이한테 물었다. 하영아, 언니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쯤이요. 언니가 연락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래요. 또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언니, 결혼은 하는 거야? 혼인신고만 한대요. 결혼식은 안 한대요. 결혼식도 안 해? 언니가 그냥 둘이 살 거래요. 번거로운 거 싫다고.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다영이 지금 남자친구랑 혼인신고 한대요.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둘이 산대요. 뭐, 임신도 했어요. 오늘 길에서 봤는데 배가 불러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쉰다.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만 흘렸다.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렇게 2년이 지났다. 다영이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하영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딸이래. 이름은 서연이래. 내 손녀인데 얼굴도 모른다. 그해 겨울. 둘째 하영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영이는 취직을 했다. 엄마, 저도 독립할게요. 그래,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하영이도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으니까. 하영이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트렁크 2개면 충분했다. 하영아, 네, 잘 지내. 네. 하영이가 고개를 숙인다. 또 빈 방이 하나 생겼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그해 가을.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떠돌던 남편이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뭐하고 살지? 글쎄요. 그냥 쉬면서 살아야죠. 애들은 연락 안 해요. 그래. 남편도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둘이서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공원을 걸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여보. 왜?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나도.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남편이 내 손을 꽉 잡는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노란 잎이 바람에 날렸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여행요? 응.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여행 안 갔잖아.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 부산에 가서 바다를 봤다. 횟집에서 회를 먹었다. 남편이 소주를 따라줬다. 고생했어. 뭐가요? 애들 키우느라. 나 혼자 지방 돌아다니고. 당신 혼자 애들 키우고. 당신도 고생했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다. 씁쓸했지만 따뜻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당신 후회해? 뭐려? 우리 이렇게 살아온 거. 남편이 잠시 생각한다. 후회는 안 해. 근데 아쉽긴 하지.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저도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죠. 남편이 내 어깨를 안는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다영이와 하영이는 멀어졌다. 손주 얼굴도 모른다. 그게 슬프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후회는 하지만 자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과 나, 우리 둘이 남았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